하는 그러한 게임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발에 관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계속 나온 얘기지만 정말 지장이 있는가? 기능성 게임은 좀 다른 지장이거든요. 일반적인 게임이 지향하는 그런 엔드 유저들, 게임 좋아하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좀 일종의 버티컬 마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확실히 있는데 그 영역이 그냥 일반 게임에서 엔드 유저들이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거를 그렇게 기능성 게임에서도 똑같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예를 들면은 군사 게임을 만들었다고 국방부가 돈을 대겠죠. 그래서 실제 필요한 군인들을 훈련시킬 거고 의료용 게임을 만들었다. 뭐 병원하고 뭐 복지부 같은 데서 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지원이건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제도적인 지원이건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제 기능성 게임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기관 문화부고 문화부 밑에 이제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R&D 프로그램과 뭐 활성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체로 문화부 안에서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것들이 뭐 국방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다른 부처랑 같이 협력을 해갖고 공공 지원을 해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변에는 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공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는 판단이 들고, 근데 어찌됐건 모든 게 다 갖춰져도 국내 시장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아까 인진이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무료 배포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29불 99센트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그리고 컨텐츠를 구매하는 문화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손익분기점을 넘고 뭐 등등등 하려면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과학 기능성 게임을 만들면서 교훈을 얻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마지막 간단하게 요 실험 시뮬레이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북 얘기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뭐 아마존 킨들이 불을 지펴갖고 이북은 뭐 계속 좀 커나가고 있죠.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이신문은 뭐 시간의 문제지 없어지겠죠. 그리고 신문은 다 패드로 보건 전자적인 도구로 보고 있는데 종이책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북이 상당 부분 잠식할 거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 시장은 뭐 확실히 있는 시장이고 그걸 위한 저작도 뭐 애플의 아이북소스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많이 만들었는데 이북을 이제 특히 미국 중심으로는 enhanced 이북, 개선된 이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별게 아니라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에 대한 멀티미디어 입힌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은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하여튼 종이 교과서를 스마트 패드 기반한 이북으로 바꾸겠다. 뭐 오래전부터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얘기 나오고 뭐 정부 바뀔 때마다 뭐 기업화지고 막 지지부진하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현재 전국의 160개 학교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패드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우여곡절도 많고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 있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북하고 디지털 교과서고 멀티미디어라면 거기 인터랙티브 콘텐츠, 그러니까 사용자랑 실시간에 왔다 갔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좀 넣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을 뭐 만들다 말씀 게임 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 콘텐츠를 좀 더 재미있게 하자라는 건데 그 자석을 하나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이제 저게 자석이거든요. 둘이 지금 하나 N극, 하나 S극이에요. 다음 붙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파란 자석 두 개가 이제 서로 접근하게 되는데 예. 같은 극이니까 이제 청력이 생겨갖고 돌아서 붙고 쇠굿을 뭐 끌어올리고 근데 뭐 짐작하신 것처럼 실제 화면이 아니에요. 다 그래픽으로 처리된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시뮬레이션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달해 있다고요. 그리고 저 자석이 왜 저 쇠굿을 끌어들이냐 여기 지금 자기장들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장들이 여기 힘을 만들어내갖고 이 구슬이 저 자석한테 붙게 하는 건데 이러한 그 자기장을 가시화하는, 자기장을 보여주는 것은 실제 과학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실제 실험을 초등학교 때 해보셨잖아요. 나침반 이렇게 많이는 안 넣지만 나침반 넣으면서 여기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철가루 종이 위에다가 철가루 뿌려갖고 뭐 실제 실험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게 다 물리적인 법칙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리 법칙을 컴퓨터 안에서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뭐 좋은 시뮬레이션 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이제 콜로라도 대학에서 만든 건데, 뭐, 나침판 이렇게 가짜로 막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자석을 옮기면은, 나침판이 변화되고, 이렇게 자기장을 볼 수 있다. 뭐, 툴인데, 뭐 좀 단순하죠. 그래갖고 요거를 좀 우리가 실제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갖고 뭐, 가상 환경으로 이렇게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장을 볼 수 있는 기법들을 한 몇 가지 교사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어떤 게 가상 실험에서 가장 적합하겠느냐 의견을 들었어요. 이러한 자기력선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고, 근데 이게 너무 빽빽하다.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건 좀 하얗게 그리고 자석에서 가까이 나오는 것만 좀 까맣게 그려서 자기력선의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라는 의견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자기력선은 실제 저희가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것들을 실제 가상 환경에서 저희들이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또 뭐 자석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벌레가 징그럽거나 어찌됐건 자기의 개념들은 정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같이 빨간 N극이 있을 때 안 합쳐지지만 N극 S를 같이 했을 때 자기력선이 저렇게 이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가상 실험 환경에서는 원하는 자석을 뭐 10개든 뭐 20개든 막 마음대로 놓을 수 있고 자석 위치를 바꿔가면서 아, 자기 역선이 이렇게 바꿔지는구나 라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그 게임이 아니라 실험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체해보자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 환경 실험을 만들었고, 실제 고척초등학교 6학년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저희가 해봤어요. 10분 동안에는 자기력선 그리기 시험을 해요. 별게 아니라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자기력선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SS니까 여기 자기력선 안 이어질 것 같이 막 그려야 됩니다. 그런 테스트를 해보고 10분 끝난 다음에 자기장이란 무엇인가 이론 교육을 한번 해요. 이론 교육 마친 다음에는 3개 학급으로 나눠서 전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가상 실험으로 24명을 테스트하고, 실제 나침판을 갖고 테스트하는 클래스를 또 하나 운영을 했어요. 역시 24명이고요. 그냥 실험을 아예 안 하고 이론으로만 자기장을 배우는 그런 클래스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20분 한 다음에 다시 전체 학생들한테 여기 냈던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를 내갖고 자기력선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실제 문제를 저희가 5개를 냈었고, 이건 실제 환경입니다. 철가루를 뿌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렸던 애가 이렇게 예쁘게 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실험을 가상 실험을 통해 갖고 애들의 학습 능력이 그 향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쫙 분석을 했는데 이거에 설명드리면 안 되잖아요. 결론만 쫙 말씀드리면 가상 실험 결과 이론 학습에 비해서 훨씬 학습 성취도가 높았다. 이론 학습의 힘이 참 무서운 게 실제 실험한 학생 그룹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는 아까 6명 갖고 했던 것과 달리 71명 의미가 있는 샘플 집단에서 실험 분석을 해갖고 이거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낸 거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거는 그야말로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저희가 또 이제 과학 교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험들도 해봤으니까 전개로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 저항이고, 그다음에 뭐 건전지 있고, 불이 있을 때 다른 데는 다 열려갖고 안 통하는데 스위치 닫으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졸업을 학생들이 직접 가상 환경에서 해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배울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여기에는 게이미피케이션이 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션을 딱 주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전개를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경쟁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 아이템 뭐 주고 레벨 올려주고 게임화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에다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해서 이북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반이고 기능성 게임 여러 가지 한계와 뭐 등등 있는데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완제 내지는 흥미를 기재로서 써야 된다. 그리고 공공적인 절대 필요 없고 해외 시장 능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게임 영역이고 게임이 아니라 이북 시대에 그러한 시장 시뮬레이션에다 게이미피케이션 결합을 하면은 또 다른 시장을 우리가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Q&A에도 유교관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셨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면서 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